안녕하십니까. 지입디테일TV의 김성훈입니다. 지입 업무와 관련한 모든 것을 자세하게 풀어주는 최정훈 상무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최정훈 상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많은 독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것들 중에 지입사기, 네. 지입사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는데요. 네. 상무님, 네. 우리나라가 2회 연속 G7에 초대되고 네. 명실상부하게 G8이라는 말도 있는 이 국가적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이때 네. 지입사기라는 말이 있어요. 네. 그래서 지입사기는 무엇이고 네. 또 그 예방법은 무엇인지 좀 자세히 좀 알려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 TV 이름이 지입 디테일인 만큼 네. 아주 디테일 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입사기란 말은 비단 지금 생성되는 말이 아니고 예전에도 계속 있었던 말들이에요. 역사가 있군요. 역사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입사기가 이제 잘 모르고 주먹구구시로 일을 할 때 그때 막 업체가 뭐 광고, 신문 광고에다 전면 광고를 내서 네. 저희들이 차를 모집할 때 계약금이 얼마가 필요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50대, 100대 막 일하러 오는 사람들이 오면 네. 그 계약금 받고 튀어버려요. 날라버려요. 그래가지고 큰 사건이 있었어요. 옛날 부산에도 그렇고. 회사 자체가 없어진단 회사 말입니까? 자체가 없어져버렸어요. 유령회사라는 얘기네요. 말 그대로 사기. 말 그대로 그래서 몇십억 해먹고 막 날라버리는 네. 이런 회사들이 있었어요. 과거에. 네. 근데 이제 그때는 그 사람이 어디로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출처를 알 수가 없었어요. 사기니까. 네. 그런데 지금은 전화상으로도 다 그 사람 신상 명세서가 공개가 될 수 있고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지입사기라는 말이 약간 좀 변형이 돼서. 네, 어떻게 변형됐어요? 전에는 그냥 통째로 그냥 다 사기를 당했다면? 사기를 당했다면. 네. 지금은 아주 일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총 금액의 한 30% 정도를 과도하게 수수료로 빠지는. 100만 원이면 될 거를 130만 원 정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30만 원 정도 더 낸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일부 양심 없는 운수회사들이 그냥 양심 있게 해도 괜찮을 수 있는데 양심 없게 해서 과도한 수수료를 거기다가 받아서 그 수수료를 많이 얹다 보니까 이게 또 지입 기사들끼리 같은 회사에 소속이 돼가지고 현장에서 일을 하는데 이 사람은 2천만 원의 차를 구해가지고 왔는데 이 사람은 3천만 원의 차를 구해가지고 왔어요. 똑같은 일이고 똑같이 월급을 받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1,000만 원씩 돈을 더 내고 들어오는 상황이 단지 이제 지입회사는 틀리겠죠. 그렇습니다. 네. 여기를 소개시켜주는 운수회사는 다른데 이 운수회사는 양심이 없었던 회사고 이 회사는 양심이 있었던 회사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또 기사들끼리 이제 말이 나오는 거죠. 그렇다면 이게 그 속된 말로 그 호구 고객, 호갱이라고 그렇습니다. 하는 그런 스타일인가요? 예, 맞습니다. 아이고. 근데 이게 조금 더 디테일 있게 들어가자면 사기라는 말보다는 속된 표현으로 눈탱이 맞는다는 표현이 또 어떻게 보면 적절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속된 말이긴 하지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동차를 할 때 자동차를 수입차 딜러 벤츠를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한다고 치면 지금은 그래도 좀 많이 완화가 됐는데 전에까지만 해도 벤츠 수입차들은 여기에 100만 원이 붙었는지 200만 원이 붙었는지 300만 원이 붙었는지 얼마인지 딜러밖에 몰라요. 딜러의 수수료를 얼마나 책정했는지 모르죠. 고객들은. 고객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딜러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딜러가 거기다가 차가 상태가 좋고 뭐 이러다 보면 거기다가 좀 더 얹고 하다 보니까 같은 년식의 같은 차라고 하더라도 차이가 날 수 있는 상황들이 천차만별이 생각이 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일도 같은 일인데 포장을 이 회사에서는 아주 그럴싸하게 포장을 하는 거고. 그럼 여기서 가면 일도 뭐 편하다, 뭐 좋다, 뭐 시간도 가만히서 이제 홀리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차주가 이 정도면 내가 3천만 원 투자해서. 근데 이 시점에서 어느 회사든 이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뭐 온갖 가만히설이 됐던 어떤 식으로든지 고객을 유치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당연한 영업 아닙니까? 당연하죠. 그런데 그 영업을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했는데 여기에 좀 더 과도하게 붙이는 수수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내가 이 정도는 수수료라고 생각하고 나갈 수가 있는데 이거에 불구하고 좀 양심 없는 회사들이 거기에 웃돈을 더 얹어가지고 판매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지입사기라는 게 과거에는 뭐 통째로 뭐 돈 다 잃고 차도 못 받고 이런 형식의 그야말로 사기였다면 현재 지입사기라는 말은 뭐 성립이 좀 우습게 돼서
이제 호구 고객이 된다든가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변질이 됐다는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현재는 지입사기라는 말은 뭐 그렇게 전날 같지 않다. 네, 지입 사기란 말은 네. 뭐 지금 다른 유튜버 쪽에서도 많이 그 떠드는 얘기이기도 한데, 떠드는, 예. 예. 그게 이제 맞는 부분도 있고 좀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지입 사기라는 말들이 예를 들어서 좀 더 디테일 있게 들어가면 뭐 금액을 손실을 봤다는 경우도 있지만 네. 일적으로도 손해를 봤다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그 현장에 들어간 현장이 네.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질이 틀릴 수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운수회사를 들어가서 저는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을 다 지불을 한 거예요. 그렇죠. 예를 정상적으로. 들어서 정상적으로 차값, 난방값, 뭐 물류값까지 다 지불을 했어. 네. 그랬으면 이들이 말하는 운수회사에서 말을 하는 그 말들이 정확하게 맞아야 돼요. 소개해주는 그 화주가 네. 아니 화주가 아니고 운수회사가 운수회사가. 소개시켜주니까. 네. 네네. 그러니까 화주는 이 운수회사하고 계약을 맺습니다. 네. 그걸 뭐 이제 1차 벤더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 이 업체에서 이 운수회사하고 1차 벤더를 맺으면 왜냐하면 이 화주는 운송사업을 만들기가 어려우니까 여기다가 용역을 주는 거죠. 하청을 주는 거죠. 쉽게 예, 얘기하면. 아웃소싱을 준 거죠. 네. 그럼 그 운수회사가 모든 걸 총괄을 해서 고객들 유치를 해서 네. 이 차를 분양을 시키기 위해서 네. 광고를 내고 그 사람들이 오면 그 광고대로 표현을 설명을 해가지고 일을 들어가면 되는데 네. 여기에 이제 한 가지 단점이 있는 게 네. 이 설명대로 딱 맞으면은 진짜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처음에 광고 낸 그 내용 내용대로, 그대로 액면 그대로만. 그대로. 네. 그런데 그게 그걸 다 믿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거든요. 당연히 그렇죠. 네. 근데 이거를 그럼 하위 광고 또 걸릴 수가 있죠. 근데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게 참 교묘하게 거기를 피해갈 수 있는 상황들이 또 많다 보니까 그걸 또 운수회사들이 또 교묘하게 피해갑니다. 네. 근데 신부님, 네. 지입 사기에 대한 그 지난 흘러온 과거와 현재를 네. 지금 한번 아울러 봤는데요. 네네. 그렇다면은 네. 우리 호구 고객이 되지 않는 호갱이 되지 않는 네. 예방법은 또 뭐가 있을까요? 있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네. 쉽게 얘기해서 이제 운수회사가 그 어떤 광고를 내서 네. 그 회사에서 그 일을 하고 싶어서 간다고 치면 네. 내가 손님 입장이고 네. 그 손님 입장에서 운수회사 그 누군가 설명을 하시는 상담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얘기를 할 때 그 네. 상담하들한테 내가 할 수 있는 얘기를 좀 표현을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자, 차값이 얼마고 차값에 들어간 난방값은 얼마고 또 차값과 난방값과 거기에 물류에 들어가는 금액이 얼마고 이 회사가 그 조인을 해줬기 때문에 조인을 해서 들어가는 수수료는 얼마인지를 궁금한 거를 모두 다 네 물어봐라. 네 어떤 회사들이 아니라 대부분 좀 양심이 있는 회사들은 얘기를 합니다. 네. 차값이 얼마고 거기에 들어가는 그 영업용 난방비가 얼마 들어가고 여기에 그 물류를 들어간 비용이 얼마가 들어가고 네. 또 여기에 그 우리가 이제 그 손님들 유치하기 위해서 운수사가 뭐 광고도 하고 뭐 하고 해서 들어가는 비용까지 해서 그 수수료는 얼마고 그러면 그 표현이 내가 생각할 때 이들이 얘기하는 금액이 맞다 네. 적당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차값을 얼마인지 책정을 해보고 또 난방값이 얼마가 들어간 왜냐하면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요즘 다 나와요. 네. 그 금액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난방값, 차값, 그러면 물류값이라는 게 있는데 물류값이라는 거가 안 들어가는 회사들도 있지만 네. 들어가는 회사들도 반드시 있어요. 무슨 얘기냐? 지금 시중에 많이 깔려 있는 회사들은 어떻게 보면 기사들을 원하기 때문에 물류값을 안 받습니다. 네. 근데 이것도 좀 함정이 있어요. 이것도 다음 회에 제가 디테일하게 네.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네. 지금 당장은 물류값을 안 내는 것 같지만 다 노가저에 들어가 있다 뭐 그런 말씀인가요? 네. 뒤로 물값이라는 걸 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이것도 제가 다음 회차에는 네.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 일들을 시작을 할 때 내가 이 정도 금액을 판단하고 나서 운수회사 누군가와 상담을 할 때 이 금액을 오픈됐을 시에 차이가 있다 하면 이 회사가 차이가 있는 회사들을 얼마큼 수수료를 얹었는지 파악을 하면 되는 거고 네. 그 수수료를 내가 지불할 용의가 있어서 이 일을 들어가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네. 왜? 내가 이 일이 좋은데 여기에 그 좋은 일에 금액이 얼마가 붙어 있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운수회사가 내가도 이 일이 좋으니만큼 여기다가 수수료를 얹을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거 갖고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지만
어찌됐든 과도한 몸값 부풀리기는 지금부터 좀 근절돼야 된다는 생각에 저희가 이제 이런 TV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네. 제가 이제 김성훈 부장님하고 네.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게 된 상황이 된 겁니다. 네. 네. 이게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우리지만 이제 국가와 사회가 네. 같이 공통으로 이제 이걸 풀어나가겠군요. 네. 자, 지금까지 지입사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독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지입 관련한 문제를 더욱더 디테일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전운전 하십시오. 지입디테일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